사실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도 머리가 되게 아플 거예요. SUV다라고 한다면은 모름지기 오프로드 성능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프레임 바디라는 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따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는 사실 굉장히 상충되는 내용인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모델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2023년식으로 돌아온 기아의 모하비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미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23년식으로 돌아온 기아의 모하비입니다. 사실 모하비가 이 디자인으로 나온 지는 꽤 됐죠. 어느새 횟수로 따지면 4년차, 5년차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정통 SUV라고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모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수입산 모델에서는 랭글러라든가 최근에 출시가 된 포드 브롱코라든가 이런 모델들이 자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국내 제조사의 모델 중에서는 손에 꼽히는 다 합쳐도 손에 꼽히긴 하지만 몇 안 되는 모델 중에 하나가 이 기아 모하비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연식이 변경이 되면서 조금씩 바뀐 부분들, 그리고 더 추가가 되고 개선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정통 오프로드다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기본적인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프레임 바디라고 하는 형태가 적용이 되는 형태 아닐까 싶어요. 이 프레임 바디라고 하는 거는 사실 프레임 자체가 우물정자로 굉장히 단단한 형태의 이 프레임을 이 차체의 기본으로 가져가고, 그 위에 사람이 타는 탑승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얹혀준 형태를 프레임 바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런 프레임 바디를 적용한 모델들의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간다든가 험지를 간다든가 했을 때 굉장히 단단한 그런 이 강성을 보여주는 것이 장점이고요. 이 장점 때문에 평소에는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들이 단점으로 따라오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 바디가 적용된 SUV들은 대체로 승차감이 구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나라 고객들만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동일하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 프레임 바디를 적용을 해줬더니 승차감이 너무 구려. 승차감을 잡았더니 프레임 바디를 포기를 하게 되고, 야, 그러면 그게 SUV냐? 겉에만 이 SUV 형태를 갖고 있는 이 RVG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왔다 갔다 치고받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기아 2023 모하비 역시 그런 이 논란과 이 아쉬움과 이런 악평과 호평 사이에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2023년식이 되면서 개선이 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런 승차감을 개선을 하는 이 프레임과 차체를 고정을 하는 이 마운트를 조금 더 개선을 해준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은 사실 운전을 직접 해봐야지 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일단 겉에서 좀 달라진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모하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용 로고였습니다. 예전에 오피러스 때부터 이어져 왔던 역삼각형의 안에는 회오리, 제가 오버워치는 안 하지만 시공 속으로 절로 떠오르는 그런 회오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전용 로고가 이 모하비의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2023년식이 되면서 그 로고를 과감하게 빼버렸습니다. 사실 기아에서 판매를 했던 모델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전용 로고를 사용을 하는 모델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스팅어가 전용 이 E자 모양의 이 로고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삼각형 로고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스팅어도 얼마 전에 이 기아 로고로 변경이 됐죠. 이 모하비 역시 그 로고가 싹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겉에서는 저 그릴, 앞쪽에 있는 그릴 쪽에 있는 부분이 빠지게 됐고, 안쪽에서는 이 스티어링 휠 가운데에 있는 요 로고가 기아 로고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실 모하비 전용 로고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것 때문에 이 차를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만큼 굉장히 충성도가 높았던 로고인데, 그런 부분들을 싹 빼버렸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라고 해야 될까요? 뒤쪽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전용 로고가 아니라 굉장히 큰 사이즈의 모하비 레터링을 배치를 해줬었기 때문인데, 그 로고, 그 글자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변화는 없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없습니다. 사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연식 변경 모델이라든가 부분 변경 모델이라든가 그런 조금씩 바뀌는 마이너 체인지 버전에서 너무 많이 바뀌는 것들이 요즘에 조금 추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신차급의 변화를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식 변경만 해도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이 되게 익숙하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연식 변경은 조금씩 더 기존에는 옵션으로 추가를 해줬던 그런 기능들을 기본 적용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상품성이 개선이 되는데 더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큰 변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내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변화라기보다는 새롭게 추가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지금 그렇게 추가가 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 2023년식이 되면서 실내 컬러가 두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컬러가 테라코타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규 추가된 컬러고요. 또 하나의 추가된 컬러가 토프 그레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컬러입니다. 이 두 가지 컬러가 이 실내 색상으로 추가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상위 트림인 그래비티 트림으로 가게 되면은 뭐 검은색 우드 그레인이라든가 뭐 검은색 하이글로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을 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다고 해요. 이 컬러와 소재에서 오는 이 고급스러움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좀 주관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이 모하비라고 하는 차에서 고급스러움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 호불호 혹은 긍정 혹은 부정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고급스럽게 느껴지는가는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차를 직접 운전을 해보도록 하죠. 아마 이 차에서 가장 궁금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승차감이 얼마나 개선이 됐나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 자체는 이전하고 동일해요. 3리터 V6 디젤 엔진과 함께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이 됐고, 이를 통해서 발휘를 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은 257마력, 최대 토크는 약 57kgm/m를 발휘를 하는 그런 성능, 그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출력 자체는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 자체가 엄청나게 개선이 됐다거나 엄청나게 더 강력해졌다거나 이런 것들이 크게 체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상당히 강력한 그런 출력들을 발휘를 해주고 있고, 일상 주행에서 탈 때도 상당히 무리 없는 그런 출력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 모하비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이 승차감 같은 경우에서는 이따가 오프로드도 들어가 보겠지만 확실히 온로드에서는 이전보다 조금 더 차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뭐 고급 세단이라든가 아예 도시명으로 개발이 된 그런 대형 SUV들, 뭐 예를 들면은 뭐 팰리세이드라든가 뭐 그런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여전히 좀 우당탕탕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 느낌들은 아직 남아 있지만 예전과 비교를 하면은 한층 더 개선된 승차감이 전달되는 것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요철이나 뭐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갈 때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개선이 되긴 했어요. 여전히 좀 우당탕탕하는 그런 느낌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프레임바디가 적용된 SUV다 라는 것들을 감안을 하고서 이 차를 시승을 해보면은, 이 차를 직접 운전을 해보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개선이 됐구나 라는 점들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속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진동과 이런 떨림 같은 것들이 실내로 들어온다라는 의견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이렇게 진동과 떨림이 오는 거는 이제 모하비라서 온다기보단 23년식이라서 온다기보다는 이 기차가 가지고 있는 6기통 디젤 엔진 때문에 그런 진동과 소음들이 조금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고요. 이렇게 정차 상태에서 아이들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아이들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진동과 떨림이나 그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걸러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더 나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세단이나 가솔린 SUV처럼 정숙한 그런 느낌은 아닌 걸로 봐서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파워트레인 때문에, 이 차가 가지고 있는 6기통 디젤 엔진 때문에 그런 진동들이 좀 전달이 되는 거지, 이게 충격이나 진동을 못 잡아서 라고는 이야기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023년식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추가가 된 기능이라고 한다면은 안전 품목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 품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2차 사고, 3차 사고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차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자동으로 제동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갔어요.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이라고 하는 상당히 좀 길고 복잡한 그런 이름의 기능이 새롭게 기본 적용이 된 건데,
사고를 내볼 수는 없죠. 직접 사고를 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겠지만,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고급 트림, K9이라든가 현대차 그룹 전체로 봤을 때도 제네시스급에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상당히 상위 트림, 상위 모델을 위한 그런 기능인데, 약간 좀 결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아 브랜드에서 최상위 SUV라는 이 타이틀을 갖고 있는 모하비에 이런 기능들을 새롭게 좀 추가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들이 같이 마련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날이 많이 풀려서 따뜻해졌죠. 이제 금방 더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때 쓸 수 있는 기능인 애프터블로우도 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애프터블로우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계속해서 틀어두다가 이제 시동을 껐을 때, 그러니까 에어컨이 꺼졌을 때 이 찬바람을 계속 내던 것 때문에 에어컨 송풍구 쪽에 습기가 차 있는, 그래서 곰팡이가 필 수도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환경들을 막기 위해서 조금 더 송풍을 가동을 시켜줘서 에어컨 송풍구 쪽을 말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 기능들이 같이 이번 2023년식에 들어간 포인트다, 변화의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로드에서는 승차감이 조금씩 더 개선이 됐다라는 것들이 느껴졌다면은 오프로드에서는 어떨지가 또 궁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에서 조금 더 제 성능을 발휘를 하는, 제 진가를 발휘를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와 닿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제 차량에 들어오기 앞서서 미리 조금 달려본 그 경험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개선이 됐다라는 그런 느낌은 잘 들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올로드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왔었는데, 오프로드에서는 그렇게까지 와닿는다라는 생각은 잘 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실 처음에 이 신형 모하비가 나왔을 때 앞버퍼를 부숴먹은 바로 그곳인데,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비가 좀 추적추적 와서 굉장히 머드한 상태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완전히 건조해져서 완전히 흙모래만 잔뜩 있는 흙밭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그런 좀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조금 좀 차이가 덜 느껴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와닿습니다. 그래도 기존 모하비도 이런 오프로드 험지에서의 이 승차감이나 돌파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부족하거나 나쁜 차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성향들, 그런 장점들은 고스란히 잘 유지를 해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프레임하고 바디하고의 연결을 해주는 그 마운트를 강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올로드보다는 이런 험로에서 그런 차이점이 더 느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약간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산불도 굉장히 많이 날 만큼 완전히 건조한 날씨라서 정말 이 범피가 더 극단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조금 느껴봐도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덜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건 아니고요. 예전보다 조금 더 하체하고 위쪽하고, 그러니까 차체 쪽하고 따로 논다라는 느낌이 더 줄어들기는 했어요. 예전에도 그게 그렇게 심한 차는 아니긴 했지만, 이번에 연식 변경이 되면서 이 프레임 마운트가 개선이 되면서는 조금 더 그런 점들이 명확해지기는 했지만, 엄청나게 눈에 띌 정도의 차이인가 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점이 좀 듭니다.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개선점이라고 이야기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럼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던하고 자신있게 이 험로를 돌파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험로 돌파 능력, 그거를 그대로 갖추고 있다라는 점은 이 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약간 좀 머드, 습기가 남아서 질퍽질퍽한 땅을 밟아봐도 하체하고 위하고, 그래서 하체하고 상체하고 따로 노는 느낌이 좀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막 개선이 됐다라는 것들이 체감이 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도로에서 주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차를 운행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잘 포장된 좀 다져진 이런 흙길이라든가 오프로드가 아닌 아스팔트 도로를 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객분들이 주로 어떤 환경에서 타는지를 좀 연구를 하고 그에 맞춰서 세팅을 좀 개선을 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식이 변경된 2023 기아 모하비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연식이 변경이 되면서 브랜드 통일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맞췄다라는 것들이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구매를 하셨던 분들이나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고려하실 만한 그런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승차감이 개선이 된 그런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 개선됐다라는 것들이 조금씩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 승차감이 이 모하비하고 맞나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몇 남지 않은, 거기다가 그냥 SUV가 아니라 프레임 바디에 오프로드 상을 갖고 있는 이런 모하비라는 차에서 그렇게까지 좀 매끄러운 승차감을 더 추구를 해야 됐을까라고 하는 이런 의구점,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SUV를 타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프로드나 험지나 이런 막 흙탕길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포장된 도로가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굉장히 반갑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2023년식 모하비의 가격은 최하위 트림이 4,958만원에서 시작을 하고 최상위 트림인 그래비티로 가게 되면은 5,871만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설정이 됩니다. 2021년식과 비교를 하면은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60만원의 가격 인상폭이 더 추가가 되는 건데, 이 가격의 인상폭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의구심의 포인트, 승차감을 개선을 하면서 들어간 그 개발비가 일명 N빵이 되면서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었을까라는 것들을 다시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조만간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